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통제를 아주 잘 복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신다면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간히 두통을 느끼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자주 있지 않아서 약국에서 간단하게 진통제를 먹어서 두통을 해결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만 복용하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두통을 치료할 수 있지만 잘못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키는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두통약을 올바르게 복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약국 진통제의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을 가장 많이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보린, 이지엔, 탁생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의 성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약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약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진통제를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 진통제 성분들이나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번역 출판한 두통 극복 1, 2, 3 프로그램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두통의 경우에는 진통제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자주 복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자주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점 효과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두통, 진통제 복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진통제 금단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두통이 아니라 이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이지만 이만큼은 진통제를 먹지 않아서 금단 증상으로 생기는 두통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진통제를 먹지 않았을 때 우리 뇌세포가 진통제를 달라고 소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은 주로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당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두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만성 편두통, 한 달에 15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아픈 만성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은 약을 처방할 때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지 않게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쉽게 진통제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남용해서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데 병원 의사가 진통제를 쉽게 많이 처방하다 보니까 혹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러한 약물 과용 두통을 예방하면서 효과적으로 두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통제 복용 횟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하루 최대 2번, 그리고 첫 번째 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면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통제 복용을 매일매일 하신다 그러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이하 한두 주 정도 한 주에 3, 4일씩 먹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주 진통제를 3, 4일 이상 먹는 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한 달에 6일 이하 먹는 것이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오버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 역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약물 과용 두통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통제 복용 횟수를 지키는 것이니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통제는 아플 때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가 정기적으로 불이 붙는 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두통 유발 센터에서 불이 붙어서 이 불이 정기적인 불이 막 퍼지는데 이 불이 작을 때는 쉽게 꺼집니다. 종이에 불이 붙었을 때 후 불면 꺼지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 불이 점점 번져서 이 책상을 태우고 있다고 하면 이 책상이 다 탈 때까지는 쉽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번지기 전에 빨리 약을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10분 이내, 늦어도 30분 이내, 두통 생기고 나서 30분 이내에 진통제를 먹고 눈앞이 번쩍번쩍 하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이는 등의 시각 전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편두통이 있는데 편두통 진통제 혹은 편두통 전용약을 복용하고는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10분 이내에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복용을 합니다. 진통제를 빨리 복용해서 두통을 빨리 가라앉혀야지 오히려 진통제를 복용하는 횟수 그리고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참다가 늦게 약을 먹게 되면 효과가 없어서 진통제를 더 많이 복용하거나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에 빨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 중에서 가능하면 단일 성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일 성분 진통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타이레놀, 덱시부프로펜이 들어있는 EGN6 프로나 맥시부펜 ER, 애니펜, 이부프로펜이 들어있는 EGN6N이 캐로레프, 나프록센이 들어있는 EGN6 스트롱, 탁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성분 진통제는 뒤에 말씀드릴 복합 성분 진통제에 비해서 약물 과용 두통 혹은 약물 의존이 생길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많이 심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단일 성분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단일 성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 그림에서 타이레놀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계열의 약입니다. 주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즉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계열의 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보다는 이쪽 진통제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간 독성 외에는 다른 부작용이 크게 없는 편이니까 안심하고 한 알 내지 두 알 드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 3번 이상 먹게 되면 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3번까지만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복합성분 진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개보린 펜잘, EGN6 이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성분 진통제는 진통제에다가 다른 복합제를 넣어서 주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혈관 수축제들이나 카페인 같은 것들, 카페인도 혈관 수축제,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진통 소염제 등을 같이 섞어서 진통 효과를 더 늘리는 것인데요. 효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일 성분 진통제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 진통제를 먹는데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럴 때는 복합 성분 진통제를 한 번씩 드셔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복합 성분 진통제는 의존이 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복용 횟수 주 이틀 이하, 월 6일 이하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고, 복합 성분 진통제 먹다가도 한 번씩 단일 성분 진통제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환자분들이 일본에서 직구 혹은 일본 여행 가서 사오는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많이 복용하는 것이 이브퀵, 이브퀵정의 성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통제 이부프로펜에다가 카페인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은 혈관 수축 작용을 통해서 우리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편두통이 있을 때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뇌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개보린에도 들어있는 카페인은 두통 완화 작용이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경막 안정 작용이 있어서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진정 작용이 있는 성분인데요.
알릴 이소프로필 아세틸 요소라는 성분입니다. 이제 마취제랑 혹은 항경련제와 비슷한 성분 계열의 약입니다. 우리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두통을 약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존이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혈소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제가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무조건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약들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의존, 약물 중독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드시면 됩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날엔이라는 진통제와 제가 이브퀵이라는 진통제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엔을 드시는 환자분도 꽤 있는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다면 한 번씩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편두통 전용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통이 많이 심하지 않아서 단일 성분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된다면 굳이 안 드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일 성분 진통제 혹은 복합 성분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하루에 2번, 3번 먹어야 된다거나 2, 3일씩 약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들려서 편두통 전용약을 먹는 게 오히려 진통제 복용 횟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 역시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되고 복용 횟수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6일 이하를 지키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예방치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2-3번 정도 있다라고 하면 꼭 예방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번, 5번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안 마신다거나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스트레스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강한 햇빛을 피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통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두통이 많다면 혹은 이런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두통 예방 약을 먹거나 두통 예방 주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두통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여러 진통제들은 지금의 두통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두통을 더 많이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두통의 횟수가 한 달에 5일 이상 많거나 그보다 적더라도 일반 진통제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아서 두통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복용 방법입니다. 간이나 신장 질환, 그 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를 무턱대고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의 경우에도 자주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다른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진통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진통제, 두통 진통제를 올바르게 복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약물 과용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잘 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복용 횟수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최대 2번,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이야, 한 달에 6일이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통이 있을 때, 아플 때 바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복합 성분 약보다는 단일 성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능하면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 전용약을 드셔라 라고 하는 거고, 5번째는 두통의 횟수가 많거나 너무 강하게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두통 예방 생활요법을 지키거나 병원에서 두통 예방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나 신장 질환들에 다른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 진통제나 드시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진통제를 추천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많은 두통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기도 하고, 또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충분히 얘기 못하는 것을 가능한 상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통제를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통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